안녕하십니까. 동현아파트 소유주이며 재건축준비위원회를 도와주고 있는 유지수입니다. 며칠 전 재건축 정비 계획을 반대하시는 분이 또 하나의 서류를 보내셨는데 여기에 잘못된 점이 있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용적률 300%를 말씀하셨는데 재건축하는 단지마다 법정 상한선인 용적률 300%를 선택하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바로 돈 때문입니다. 용적률을 적게 해서 널찍하고 여유 있는 아파트 환경을 확보하면 그야말로 좋겠죠. 문제는 용적률을 적게 할 경우에 결국은 일반 분양에서 들어오는 분양 수입이 대폭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용적률을 300%에서 250%로 줄이면 약 2,900억 원 정도의 수입이 대폭 줄어들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될 경우에 가구당 현재 1억 5천만 원 정도의 추정 분담금이 나온 곳은 2억 원이 추가로 발생하여 추정 분담금이 3억 5천만 원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평수는 분담금이 없는데 여기에 2억 원이란 돈을 추가로 폭탄을 터뜨리시면 주민들이 과연 재건축을 찬성하실지 걱정이 됩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동현아파트 배관은 동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0년까지는 배관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르는 것이 하나 계십니다. 동현아파트의 각 세대에 연결되는 세대 배관은 동관이 아니라 아연도 관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철관에 아연 도금을 입힌 철관입니다. 아연도 관관은 수명이 15년 정도로 되어 있어서 20년만 되어도 산화와 부식이 심각하게 발생합니다. 지금 당장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6년이나 10년 후에 관리처분 계획이 승인이 되어서 이사를 하실 수 있는데 이 아연도 관관이 제대로 버텨줄지 그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게 균열이 돼서 누수가 된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반대하시는 분이 주장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 하면 지금도 위태로운 배관을 갖고 20년 이상을 버티시겠다고 주장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배관 문제로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 고양시 일기 신도시의 아현도 관광 배관이 20년을 넘어 흉측하게 부식한 이미지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37년이 됐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일 것입니다. 분담금 추정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감정평가는 아직도 2번 더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으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평가에는 준비위원회가 개입해서도 안 되고 개입해서 압력을 넣으면 불법 행위가 됩니다. 이것을 자꾸 모르시기 때문에 준비위원회가 이걸 개입한 거로 말씀하시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상가 분양가 산정에 지난번에도 오류를 범하셨는데 아직도 이 오류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억지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전용면적과 유사한 단어인 전유면적이라는 걸 사용해서 혼란을 야기시키는데 이 사이는 전유면적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는 공급면적, 즉 전용면적 플러스 주거 공용을 기준으로 해서 계시가 되는 것이고 상가 분양가는 계약면적, 전용 플러스 공용 면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급면적이나 계약면적은 사실은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가의 공용면적이라는 계단, 복도, 주차장, 기계실을 합해서 한 것이니까 당연히 계약 면적을 사용해서 상가 분양가를 계산하셔야 되는데 이를 무시하신 것 같고 더욱이 전용률을 최소로 해서 계산했기 때문에 5,700만 원을 이라는 숫자가 나오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계산하신 것인지 자세한 계산 내역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상가 쪼개기는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난 이후에 하는 것으로 이는 불법 행위이고 상가 쪼개기라는 것은 불법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강남구청에서는 이미 올해 3월에 우리 동현아파트를 거래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해서 토지 분할 자체도 구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이 주장하는 301호의 사례는 거래행위 제한 이전 및 정부의 구역 지정고시 이전에 한 것으로서 합법적이며 이를 쪼개기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주장이십니다. 301호는 개인 재산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토지 분할을 한 것입니다. 반대하신 분이 언제는 공시지가로 해달라고 하시더니 이제 시가로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다행입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시행하는 최종 감정평가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을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최종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증을 걸고 하는 것으로서 이거는 정말 정확한 평가가 안 나오면 소송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이 이전의 감정평가는 소유주들에게 대략적으로 분담금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보여드리는 참고 자료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비계획 철회 시 13년, 14년이 걸린다고 협박성 거짓말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현실을 모르는 소리이십니다. 개방 주차장을 안 하고 용적률을 줄여서 일반 분양과 임대주택을 안 한다고 하면 13년, 14년이 아니라 20년이 지나도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부 정책과 서울시 정책에 반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를 승인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주민과 긴밀한 소통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면서 막상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정확한 정보를 드리면 나가라고 내쫓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준비위원회에서 설명회를 하면 진행을 방해하는 임무를 맡은 분들을 보내서 진행을 방해하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준비위원회에서 설명하는 설명에 참석하지 말라고 종용을 하는 것이 현재의 현실입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정말 참다운 소통일까요? 이런 위선적 이중잣대는 결국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건전한 재건축 문화를 훼손하는 행동입니다. 소통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지식입니다. 제발 반대하는 분은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셔서 이를 소통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이번 반대하는 문서에는 850억을 강탈했다는 말이 없어져서 다행입니다. 이는 반대하시는 분이 개방 주차장은 기부 체납이 아니라는 것을 다행히도 알게 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재산 850억 원의 강탈은 전혀 일어나지도 않고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주민 여러분은 문서를 작성하신 분의 이름이 없는 문서를 과연 믿어도 될까 하는 의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서를 작성한 사람의 이름이 없다는 것은 문서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문서의 내용이 틀려서 책임이 발생할 경우 이를 피하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문서를 여러분들이 믿고 재건축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결정이고 큰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